자, 진도 나갑니다.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학교에서 어디 나가? 수학? 한백 어디 나가고 있어? 학교 안 다니니? 대우. 어디? 대우? 영재? 치동은 어디 나가고 있어? 함수 오늘 처음. 오늘 시작했어? 네. 오늘은 함수를 마무리합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안 들어가고요. 그냥 함수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죠. 저번 시간에 유형 4까지 갔고, 그지? 거기 딱 맞춰서 개념 설명했어요. 개념부터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함수의 종류입니다. 함수의 종류. 종류는 뭐냐면 구분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구분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함수를 분류하는 함수의 종류를 결정짓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유형은 뭐냐면 식의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1차 함수나 2차 함수는 식이 전부 다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다항 함수의 파트에 들어가고요. 식의 형태가 다항식이 아니면 그 식의 이름에 따라서, 다항식이 아닌 식의 이름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또 붙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2학년이 되시면 지수 함수 배울 거고요. 로그 함수 배웁니다. 걔네는 이름이 다항 함수가 아니야. 왜? 다항식이 아니니까. 이해돼? 뒤에 삼각방정식이 오면은 삼각 함수가 되는 거고요. 지수방정식이 오면 지수 함수. 로그가 오면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함수를 구분할 기준은 식의 모양이 아니라 뭐냐면 대응관계. 함수의 대응관계를 보고 함수를 구분을 짓는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딱 어디까지 했냐면 함수의 정의까지 했단 말이야. 그지? 함수는 정의가 매우 중요해. 왜냐면 그걸로 문제를 내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함수의 정의를 공부를 하면서 함수라면 지켜야 되는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야? 1번이 뭐였어? 함수의 정의에서 함수가 지켜야 되는 맨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3가지가 써 있을 거란 말이지. 당신들 필기에. 1번이 뭐였어? x가 한 발씩 쌓여야 돼요. 전부 다. 그죠? 두 번째는 뭐야? x분에서 y의 원소 2개 이상 대응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화살을 2발씩 쏠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그죠? 세 번째는 뭐야? y의 원소 3개. y의 원소. 공역의 원소는 화살을 못 받아도 돼. 알겠지? 남는 y가 있어도 된다. 요거 3개만 지키면 일단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거를 지키면서 또 다른 대응관계가 있으면 함수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그 3가지를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더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x1이랑 x2가 다르면, 얘네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정의역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f라는 함수를 본다라고 해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요 x, 정의역에 있는 원소, 서로 다른 2개의 원소에 대해서 x1과 x2의 값이 다르면 그 x1이랑 x2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를 만족을 시키는 게 1대1 함수예요. 알겠어? 얘는 요 정의의 형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등장하면 아, 이거 1대1 함수구나.
근데 이것만 봤을 때 이게 뭔 것 같아? 어떤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 같아? 이것만 보고 딱 해석을 해봤을 때 얘가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1대1 함수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어떤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 같아? 어떤 함수가? 어렵죠? 그래서 얘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우리 함수의 두 번째 조건에서 y는 화살을 두 발씩 맞아도 상관없었잖아. 그지? 얘는 그러면 안 돼. 오케이? x가 전부 다 화살을 한 발씩만 쏘면서 y도 한 발씩만 맞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 뜻은 요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면 공역 중에서 화살을 못 받는 애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있어도 되죠. 그 얘기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이 명제가 말하고 있는 건 x1과 x2의 값이 다르면 fx1이랑 fx2, x1과 x2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가 말하는 건 오직 요거 하나밖에 없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된다 밖에 없어.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y가 화살을 한 발씩만 맞으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고 남는 y 있어도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함수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있습니다. 1번의 1대1 함수에서 대응이라는 말이 1대1 뒤에 붙었죠. 그죠? 얘는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이미 이걸 만족하고 있는 함수인 상황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 하는 걸 1대1 대응 함수라 그래요. 공역이 뭐였어? y가 정확히 될 수도 있는 애들. 치역이 뭐였어? 된 애들. 실제로 된 애들이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가 화살을 한 발씩만 받을 거고, 왜냐면 1대1 함수 중에서만 골라내는 거니까. 이해돼? 남는 y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되시나? 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니까. y가 될 수도 있는 애들이랑 실제로 y가 된 애들이랑 아예 똑같아야 돼. 그러면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1대1 대응 함수는 함수니까 x가 전부 다 화살을 한 발씩만 쏴야 되고요. 그죠? 이해돼? y가 두 발씩 맞는 건 안 돼. 왜?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이해돼? y가 화살을 전부 한 발씩 맞으면서 남는 y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x에서 쏜 화살을 전부 다 y가 한 발씩 받아야 되는 거지. 그니까 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정의역의 원소가 3개야. 내가 이 함수의 x값에 넣을 수 있는 게 3개야. 그러면 3개가 화살을 쏘겠지. 그지? 그러면 3개의 화살이 y 공역에 가서 한 발씩 다 남김없이 맞아야 되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1대1 대응 함수야.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 돼. 오케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 돼.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함수가 연속이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끊김이 없다. 오케이? 함수가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볼 거야. 끊어진 함수들이 나와. 함수가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얘가 다항 함수라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도 만족을 시켜 주셔야 되냐면 얘가 연속 함수라면 얘는 단증가 또는 단감소 함수여야 돼.
오케이? 단증가 또는 단감소 함수여야 됩니다. 단증가랑 단감소가 무슨 뜻일까? 단증가가 뭘까? 증가만 하는 함수. 단감소는요? 감소만 하는 함수겠지. 그지?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대개 1대1 대응 함수 문제에 등장을 해. 알겠지? 1대1 함수는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x값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되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 자체는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을 안 해. 근데 공역과 치역까지 일치하면 1대1 대응 함수라 부르는데 얘는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된다. 알겠어? 왜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만약에 함수가 연속 함수가 아니야. 정의역의 원소가 3개밖에 없어. 이러면 연속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 공역의 원소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1이 5로 가고요. 2가 4로 가고 3이 3으로 갔어. 그러면 이 대응 관계를 봤을 때 얘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어? 이거 보고 이거 1대1 대응 함수야 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 함수야? 잘 생각해봐. 어긋나는 조건이 있는지. 생각 중이니 지호야? 이거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1대1 대응이에요. 왜냐면 x가 다 화살을 한 발씩 쐈고 그지?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y가 다 한 발씩만 맞았지. 그리고 공역에 있는 y들 중에서 남는 애 없지. 화살 못 받은 애 없지. 1대1 대응이지. 맞아? 맞아? 근데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가 1일 때 5니까 1,5를 지나갈 거고 그지? x가 2일 때 4니까 2,4를 지나갈 거고 3일 때 3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연속 함수가 아니야. 맞아? 연속 함수가 아니야. 연속되지 않잖아. 선으로 연결됐어? 아니란 말이야. 정의역의 원소가 3개야. 3개. 이해돼? 3개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집합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야. 얘는 원소 몇 개야? 3개지. 집합이 있는데 얘 원소 몇 개야 하시면? 많아. 무한대지.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고 무한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황인 거잖아. 3개야 원소가. 함수가 연속이지 않다고. 뚝뚝뚝 끊겨 있잖아.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요거 2개를 지켜주지 않아도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어. 이해돼? 이해돼?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그리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함수 있잖아. 그지? 얘는 증가만 하거나 혹은 감소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절대로 1대1 대응 함수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세 점 다 y값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전부 다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y값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의 x값이랑 이 점의 x값이랑 이 점의 x값은 어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3개의 원소가 전부 다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한테 화살을 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연속함수라면 연속이어야 되고요. 일단 끊김이 없어야 되고요. 끊김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기시면 안 돼. 왜? 여기에 선택받지 못한 공역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연속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연속이라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 요거 2개가 함수의 종류 중에서 제일 애먹이는 종류 2개인 거고요. 세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항등 함수. 항등 무슨 뜻? 응? 항상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다가 함수 얘기를 붙이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x에 넣은 값이 그대로 y로 나온다. 그러면 항등함수예요. 알겠어? 넣은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면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어. 알겠어? 어렵지 않지, 그지? 네 번째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야? 이미 알고 있긴 해야 돼. 상수함수는 뭐야? 어떻게 생긴 걸 상수함수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걸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이해돼? 왜 상수함수냐면 지금 이 식 자체에 x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함수가 아닌가? 라고 보면 함수야. 왜냐면 x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x에 뭘 집어넣든 무조건 결과값으로 a가 튀어나오지. 이걸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알겠어?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만 한국어로 얘기를 해보자면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함수. x에 뭘 넣든 a가 나오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공역에 있는 단 하나의 원소에다가 화살을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단 하나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얘는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x축에 평행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 알겠어? 이해돼?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또 자주 봤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여기에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는 기하 선택한 사람들이 배우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오케이? 여기에는 모두가 배우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오케이? 얘는 함수야? 그냥 함수야? 얘는 그냥 함수야? 이거 이름 뭐야? 내가 그릴 때 뭐라 그랬어? 2차 함수. 그럼 함수지 당연히.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지? 얘는 함수야? 함수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절대 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가 뭐 있어? x가 두 발 쏘면 절대 함수라고 할 수 없어.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x 값을 하나만 집어넣었는데 y 값이 두 개가 튀어나와 버리면 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그거를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같은 x 값을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주황색 선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x 값이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주황색 선이랑 이 그래프랑 겹치는 요 점이랑 요 점은 둘 다 x 값이 똑같은 점이지. 근데 y 값이 다르지. 이해돼? 그럼 x 값 하나에 y 값이 두 개 대응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 함수야? 아니죠. 오케이? 얘는 함수니? 함수지. 오케이? 우리 어떻게 해보기로 한 거야? 아무데나 세로선을 하나 그었을 때 모든 곳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함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얘는 어디에나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도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죠. 여기다가 세로선 그어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얘는 함수예요. 왜? 아무 때나 y축이랑 평행한 직선 그어도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함수야. 그지? 그럼 다시 되돌아가 볼게. 얘도 함수였잖아. 그지? 얘 1대1 함수야?
일단 함수인 건 맞아. 그지? 왜냐면 세로선 그어봤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게 파악이 되니까. 그지? 그럼 1대1 함수. 네. 왜 아니야? X에서 Y 함수만 대응하던데 Y 겹치는 게 있어. 1대1 함수는 결국에 뭐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그지? 그니까 무슨 얘기야? 쉽게 말해서 화살을 2발 맞는 Y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함수는 화살을 2발 맞는 Y가 있어도 되는데 1대1 함수는 1대1이니까 화살을 한 발씩만 맞아야 돼, Y가. 그지? 그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가로선으로 판단해 보는 거야, 이번에. 오케이? 이해돼? 얘는 이 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Y값이 똑같겠지, 그지? 그러면 이 줄이랑 2차 함수랑 만나고 있는 요 점과 요 점은 둘 다 Y값이 똑같은 애들이지, 그지? 근데 X값은 어때? 달라. 그러면 무슨 얘기라 그랬어?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두 개가 공역에 있는 Y 하나에다가 화살을 쐈다라는 얘기라 그랬잖아. 그지? 이러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어떻게 알아보면 돼? X축이랑 평행한 선을 아무 때나 그었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 얘는 해볼 가치가 없지? 애초에 함수도 아니었으니까. 그지? 얘는 어때? 맞아요. 왜? 아무데나 X축이랑 평행한 직선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해되니? 얘는 어때? 아니에요. 왜? 애초에 함수가 아니었으니까. 해볼 가치가 없는 거야. 알겠지? 맨 처음에 함수인 걸 증명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대1인지를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얘도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왜? 잘하면 세 점에서나 만나버리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예준이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다. 뭐 그림까지 다 그리면 필기 너무 번잡하니까 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그냥 함수인지 1대1 함수인지를 판단을 하실 때 첫 번째로 그냥 함수면 가로선, 세로선? 세로선이었죠. 세로선을 그어서 아무 데서나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함수. 두 번째는 1대1 함수. 얘는 세로선, 가로선? 가로선. 얘는 일단 함수인 거 증명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로 뭐 해?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아무 데서나 모든 곳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아시겠어? 이해돼? 필기하세요. 그만 졸아라, 지호야. 오늘도 축구했니? 오늘은 안 했어? 뭘 봐, 빨리 풀어. 75번까지잖아. 그래서 함수의 종류 다 배운 거고요. 다음에 할 건 뭐냐면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요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어?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두 함수의 정의역에 모든 원소에 대하여. 여기까지 이해돼? 두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일치하시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연속함수는 좀 힘들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말하기가 연속함수는 조금 힘들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1차 함수끼리 같다, 2차 함수끼리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힘들고요. 두 번째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더라? 반드시 각각의 원소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이제부터 실전을 보여드릴게. 잘 봐봐.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를 쓸 거고요. 공역의 원소는 우리가 차차 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뭐 그냥 실수 전체라고 할게요. 공역이야, 공역. 정의역의 원소가 3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함수값이 3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이해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fx라는 함수는 x제곱이야. 2차 함수죠?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x야. 오케이? 얘가 지금 없어. 오케이? 그냥 x에다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고, 실수면 얘도 x에다가 내가 원하는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둘이 같아? 당연한 얘기야. 당연히 다르지. x제곱이랑 절대값 x가 어떻게 달라? x제곱은 이렇게 생긴 애고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긴 애인데 둘이 같다라고 어떻게 말해? 오케이? 연속함수는 같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알겠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연속함수가 아니면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정의역을 내가 제한을 시켜버리면 나는 이 두 개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만, 3개만 대입을 할 거다. 대입을 했을 때 대응관계가 전부 다 일치하면 무슨 얘기야? f에 1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일치하고 f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g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다음에 f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g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의 대응관계가 서로 일치하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f-1은 얼마야? 1. g-1은? 둘이 똑같지, 그지? f0은? g0은? f1은? g1은? 1.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잖아, 그지? 그럼 두 함수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돼? 이해돼? 그냥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연속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갖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연속함수가 아닌 상황, 이 정의역의 원소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넣었을 때 결과가 서로 똑같으면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를 조금 굴리겠다고 fx의 치역 구해놓고 fx는 그럼 치역이 누구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일 때 0이랑 1이죠? 이해돼? gx는 치역이 얼마야? 누구랑 누구야? 얘도 0이랑 1이죠? 이해돼? 치역만 놓고 비교해 보시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반드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관계를 1대1로 비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모든 대응관계가 다 같을 때만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절대 치역만 구해놓고 비교하시면 틀릴 수밖에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고요. 다음에 하는 거 이제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또 무슨 얘기일까? 함수의 개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정의역에 1, 2라는 원소가 있고요. 공역에 3, 4라는 원소가 있어. 오케이? 지금부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1은 3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는 함수야. 이거 함수지. 문제 없죠? 함수 한 개. 그지? 1은 4에 대응되고 2는 3에 대응되는 거야. 이거 함수지. 문제 없지? 이번엔 1이 3으로 가고 2도 3으로 가. 함수야? 네. 함수죠? 1이 4로 가고 2도 4로 가. 함수야? 몇 개 있어? 네. 정의역의 원소가 2개 있고 공역의 원소가 2개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함수를 내가 4개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함수의 개수가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언제 해볼 거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R개,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N개일 때 첫 번째로 해볼 거는 그냥 함수의 개수, 두 번째로 해볼 거는 1대1 함수, 세 번째는 1대1 대응, 네 번째는 항등함수, 다섯 번째는 상수함수. 요렇게 함수의 종류를 구분해서 개수를 구해볼 거야. 알겠지? 몇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처음에 함수의 개수 구할 건데 잘 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오늘까지 쭉 공부를 했잖아. 그지? 보면서 함수는 약간 정의역에 엄격해? 공역에 엄격해? 정의역에 훨씬 더 엄격해요. 그죠? 왜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화살을 한 발씩 무조건 다 쏴야 되니까.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정의역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어? 공역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어? 당연히 정의역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봐봐.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정의역에 있는 첫 번째 원소는 공역에다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N가지죠? 이해돼? 얘는 여기에 N개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쏠까요? 하시면 N개야. 경우의 수가. 이해돼? 그럼 정의역에 있는 두 번째 원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N가지죠? 그냥 함수잖아. 화살을 맞은 놈이 또 맞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이해돼? 세 번째 원소는 N가지. 마지막 원소도 N가지. 그러면 이거 다 경우의 수자라 그랬잖아. 그지? 곱할 거야? 더할 거야? 첫 번째도 경우의 수가 N가지고 두 번째도 N가지고 마지막도 N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N을 다 더할까 곱할까?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 건지를 떠올려봐. 더하는 건 따로따로 일어날 때, 상관없을 때. 곱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야 될 때. 그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곱하겠죠? 그죠? 왜? 여기 있는 정의역의 원소가 전부 다 동시에 일로 다 화살을 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N을 몇 번 곱하는 상황인 거야? R번 곱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돼? 확실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함수의 개수는 다 뭘로 구한다라는 얘기냐면 경우의 수로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자,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조건이 뭐냐면 Y도 화살을 한 발씩만 맞아야 돼요. 이해돼? Y도 화살을 한 발씩만 맞아야 돼.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공역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보다는 많거나 같아도 돼. 이해돼? 네. 이해돼? 어쨌든 얘네는 화살을 다 한 발씩 쏘는 애들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한 발씩 다 맞아야 되니까 차라리 안 맞을 수는 있어도 모자르게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맞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기서 쏘는 화살 하나가 밖으로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얘보다 많아야겠지. 그지? 안정적이려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힌트가 뭐냐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화살을 맞을 때 한 발씩만 맞아야 돼. 그러면 공역에 지금 N명이 있는 거잖아. 그지? 화살은 몇 발 날라와? R개 날라와. 그럼 공역에 있는 몇 명이 화살을 맞아야 돼? R명이 화살을 맞는 거지. 그러면 공역에 있는 N명 중에서 화살 맞을 R명을 골라내면 되는 거지. 맞을 때 순서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중요하지. 누구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지? 누구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돼버리니까 P로 뽑으셔야 돼. 알겠어?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인데 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왜냐면 화살을 쐈을 때 남는 Y도 이번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돼? 쏜 거를 그대로 다 쳐맞아야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니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 1대1 함수를 응용을 해보시면 MPN인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결국에 M팩 하셔도 되고 N이랑 R이랑 똑같으니까 R팩 하셔도 무방하다. 이해돼? 어차피 맞는 건 다 한 발씩 맞는 거니까 순서만 정하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돼? 항등함수는 몇 개? 얘는 무조건 한 개. 왜? 넣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잖아. 대응관계를 고를 게 없어. 이 세상에 항등함수는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이해돼? 대응관계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대응관계가 고정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딱 한 개밖에 없어. 이해되시나?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 어떤 게 상수함수라 그랬어? 치역의 원소가 몇 개? 한 개. 그 말은 정역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화살을 어떻게 쏜다라는 얘기야? 한 명한테만 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n개죠. 이해돼? 전부 다 공역에 있는 첫 번째 원소의 화살을 쏠 때, 두 번째 원소의 화살을 쏠 때, n번째 원소의 화살을 쏠 때 n가지밖에 없겠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여기까지 필기하시죠. 여기까지 하시면 함수 끝. 필기 다 하시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 필기 다 하고 쉬세요.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1244번부터) 가면 되죠. 자, 1244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다음 중 f는 g, 두 함수가 같은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고르랍니다. 그죠? 함수끼리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관계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1번에 f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계산하셔야죠. 마이너스 1 넣으시면 6이죠. 0 넣으시면 3이고요. 1 넣으시면 6. 자,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얼마야? 3이야? 얼마야, 얼마? 6. 0 넣으시면? 0. 1 넣으시면? 6.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넣을 때마다 똑같은 게 다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1,
여기가 3, 0 넣으면 0이야? 0 넣으면 3 아니야? 그죠? G에다가 0 넣으시면 3이죠, 3.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넣을 때마다 똑같은 게 서로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1번은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2번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얼마? 2. 0 넣으시면 1. 1 넣으시면 2.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2. 0 넣으면 1. 1 넣으면 2. 그럼 얘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3번. 3번에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 0 넣으시면 0. 1 넣으시면 1.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 0 넣으시면 0. 1 넣으시면 1. 그럼 얘도 똑같다. 그죠? 자, 4번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은 0. 다르죠? 그러면 4번이 두 함수가 다르다. 자, 125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 중에서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은 fx2이면 x1은 x2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고르랍니다. 그죠? 이거 어디서 봤어? 비슷하게 생긴 거 어디에 있어? 오늘 했잖아. 비슷하게 생긴 거 어디 있어? 1대1 1대1 함수의 정의에 있죠. 그죠? 근데 뭔가 다르게 생겼지. 그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대우해보세요. 대우하시면 x1, x2가 서로 다르면 fx1이랑 fx2랑도 서로 다르다가 되지. 그지? 이해돼? 이거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대우 만족시켜도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러면 정확히 뭐예요?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 알겠어? 자, 그러면 1대1 함수 갑니다. 기억은 1대1 함수야? 이거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아니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함수니까 여기서 가로선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시면 1대1 함수라 그랬지. 그지? 기억은 1대1 함수. 자, 니은은 그림 그려보시면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해돼? 얘는 세로로 선 그었을 때 아무 데서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일단 함수긴 해. 그지? 근데 가로로 그었을 때는 점 두 개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아니다. 오케이? 디귿은 3차 함수인데 이거 알려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러면 세로로 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지? 이해돼? 아무 데나 세로선 그어도 다 한 점에서 만나지? 가로선은 어때? 얘도 아무 데나 가로로 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도 1대1 함수다. 됐지? 자, 1259번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에서 R로의 함수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랍니다. 얘가 1대1 대응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1대1 대응이래. 그지? 어떻게 할까?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애들을 1대1 대응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기엔 조금 부족한데. 그지? 만약에 요 1대1 대응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 지켜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뭐였어? 연속이었죠. 연속. 함수가 끊겨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함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 있잖아. 그지? 얘는 등호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도 되지. 이해돼?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2를 지나. 그러면 0에서 함수가 끊겼지만 얘도 똑같은 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지나? 얘도 0,2를 지나? 지나죠? 그러면 일단 끊겨 있는지 안 끊겨 있는지는 확인을 한 거네. 그지? 안 끊겨 있지? 그럼 뭐 만족해야 돼, 이제? 연속 함수라면 단증가 단감소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단증가가 뭐였어? 증가만. 단감소는 감소만. 그러면 얘는 감소야, 증가야? 감소지. 그러면 얘도 감소여야 되니까 요 1차 함수의 기울기인 a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오케이? 0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증가만, 감소만 해야 되는데 얘 기울기가 0이면 상수함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는 모양이야.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265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요. y는 0부터 2까지인데 x에서 y로 해. 1차 함수 fx,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4a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지금 함수가 1차 함수지. 맞아? 그 다음에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정의역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한집합이죠? 원소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못 세면 무한집합.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는 숫자가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는 못 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의역의 범위 자체가 어떤 실수의 연속적인 범위고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함수 자체가 1차 함수니까 이미 연속 함수인 건 만족을 했어. 뭔 말인지 이해돼? 함수가 이미 연속인 건 만족을 했어. 그러면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만 결정을 하시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감소하면 안 돼? A가 0. 그렇죠.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증가하는 1차 함수일 텐데. 그지? 맞아? 요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근데 정의역은 뭐였어? 전부 다 무조건 써야 되는 애였지. 이해돼? 전부 다 무조건 써야 되는 애잖아.
정의역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정의역의 원소 중에 제일 큰 게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만큼 그렸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의 x좌표가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다음에 공역이 0부터 2까지인데 1대1 대응이니까 어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뭘 만족하는 애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애들. 즉 얘가 공역인데 얘가 치역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남는 y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얘가 곧 치역인데 치역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0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제일 밑에 있는 애의 y좌표가 0이어야 되는 거지. 다음에 치역의 원소 중에 제일 큰 게 2니까 제일 높이 있는 곳에 y좌표가 2여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얘를 그리면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랑 b 값은 어떻게 구해? 점 대입해보면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1,0 대입해보시면 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3,2 대입해보시면 2는 3a 플러스 b. 그러면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죠. a는 2분의 1 나오시면 되고 b도 2분의 1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4ab는 1 하시면 되겠죠. 다 했어? 모르는 거 있어? 질문해야 되니까 기다려. 알겠지? 몇 개 있어, 모르는 거? 몇 개 있냐고. 기다려. 너 다 해결하고 가야 돼. 어차피 9시에 가는 거야, 규빈아.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 자, 1271번. 자, 집합 x.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인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오케이?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원래는 1대1 함수야? 이렇게 그렸어. 이거 1대1 함수야? 아니지. 그지? 왜 아니야? 가로로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 근데 문제에서 2차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정의역의 범위 자체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결돼 있어? 끊겨져 있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죠? 그지? 무한집합이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 즉 연속이라는 얘기인데 연속이면 뭘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랬어? 연속일 때 뭘 만족시켜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랬어? 단증가 또는 단감소를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지. 그지? 맞아.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단증가랑 단감소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렇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을 딱 나누시면요. 왼쪽만 보면 감소만 해. 그지? 오른쪽만 보면 증가만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라서 왼쪽만 쓸 거냐 오른쪽만 쓸 거냐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x가 a보다 크다잖아. 그지? 어떤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쓰는 거야? 왼쪽을 쓰는 거야? 오른쪽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가 지금 공역인데, 그지? 맞아?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정의역은 a보다 크다니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사용을 할 거고, 그지? 얘가 공역인데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 그러면 실제로 함수값으로 나오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애가 a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공역이자 치역이 됐을 때는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위쪽을 쓴다란 얘기야? 아래쪽을 쓴다란 얘기야? 공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자가 x긴 하지만 얘가 y 값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y축으로 따지려면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그지? a보다 위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위쪽에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니까 y 버전으로 바꿨으면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y 값이 a보다 큰 수만 나와야 되니까 a보다 위쪽에서만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정의역의 모양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점점 a보다 커지지. 공역도 a보다 큰 수가 점점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애네. 그러면 단증가해야 돼? 단감소해야 돼? 단증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정의역의 x가 커질 때 얘가 곧 공역이니까 y 값이 a보다 커지잖아.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지는 게 증가함수였지. 그지?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랑 공역 치역의 범위가 둘 다 증가니까 우리는 증가하는 부분인 오른쪽만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fx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x-3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대칭축이 x가 얼마? 3이라는 얘기야. 3.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3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만 사용을 할 건데. 그지? 정의역이 시작하는 값이 얼마야? A. 치역이 시작하는 값이 얼마야? A지. 그지? 그러면 정의역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A인 거고. 그지? 치역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값도 A인 거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요 함수 위에 A, A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겠다라는 얘기냐면 A, A 이후의 함수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정의역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원소 A, 공역 치역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원소가 A니까 A, A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 값을 어떻게 구해?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이고요. 그죠?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고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A 값이 두 개가 튀어나온다. 2 또는 5.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돼? 5를 선택해야 돼. 왜? 대칭축이 3인데 3보다 큰 애들만 보는 거니까 5를 선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게 2차 함수에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아, 허리야. 자, 다음 1277번 갑니다. 눈으로 보면 돼요. 자,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f가 상수함수면 집합 fx 바 x가 x의 원소다 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1번에 나와 있는 요 집합 뭐 말하는 거야? 1번에 말하는 이 집합, 1번에서 말하는 요 집합 있잖아. 그지? 원소의 모양이 fx로 생긴 거. 이거 무슨 집합이야? 뭔 집합? 필기에 그대로 있죠? 무슨 집합? 치역이죠, 치역. 치역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그지? 그럼 뭐 물어보는 거냐면
상수함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맞아, 틀려? 상수함수면 치역의 원소가 한 개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애를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1번 맞고요. 2번 F가 항등함수면 F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맞아? 맞죠? 왜냐면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지?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되고요. 3번 F가 1대1 함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F는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봤어. 맞아?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함수야? 네. 맞죠? 1대1 대응 함수는 그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잖아. 그치?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 4번 유한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때? 틀렸죠? 응?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알겠어. 그지? 그러면 X,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Y,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1대1 함수야? 아니죠? 원소의 개수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였지. 그지? 이해돼? 4번이 틀렸죠? 엥? 아니야. 4번은 맞았어. 미안. 내가 잘못 봤어. 유한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가 같으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무슨 얘기야? Y가 될 수 있는 애들이랑 Y가 된 애들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면 화살 쏜 거를 다 한 발씩만 맞았다라는 얘기니까 1대1 함수라는 증거가 되겠지. 4번은 맞는 얘기고요. 5번이 틀렸겠죠.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고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죠. 이해돼? 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11번 1290번이죠. 자, 1290번.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x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을 하고 f3의 값은 2일 때 f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이거 이제 뭐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분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애니까 눈에 익숙하게 박아 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나오면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x랑 y에 둘 다 0을 넣어봐야 돼. 알겠어? 그러면 한다. x, y에 둘 다 0 넣으면 좌변은 f 몇이야? 0. 얘는 얼마 돼? f0이죠? 얘도 f0이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f0은 2f0이야.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겨오시면 f0은 0이다. 알겠어? 요거 하나를 구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f0 값 알고 있고요. 그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알고 있고 문제에서 알려준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알고 있어. 그지? 요거 두 개 가지고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문제마다
뭐 신기한 거 요구하는 애들도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터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0이랑 3을 잘 조합해서 0이랑 3이랑 마이너스 3을 잘 조합해서 요 식에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3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다. 오케이? 그러면 좌변은 f 몇이 돼? 0. 그지? fx는 f3이 되고 fy는 f-3이 되지. 그지? f0 얼마였어? 0. f3 얼마였어? 2. f-3은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f-3은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어? 잘 조합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자, 1297번. 집합 x는 원소가 3개짜리 1, 2, 3이고요. x에서 x로의 그냥 함수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을 b, 항등함수를 c, 상수함수를 d라 할 때 다 더한 값을 정답으로 쓰래요. 그죠?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 3개. 공역의 원소 몇 개? 3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지. 그지?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냥 함수. 예? 그냥 함수. 어떻게 한다 했어?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r개라고 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적용하면 3의 3제곱이니까 27이죠? 이해돼? 1대1 대응은 몇 개라 그랬어? 1대1 대응은 얘는 무조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거니까 R팩 해도 되고 M팩 해도 되고. 그지? 요 문제는 N이랑 R이 둘 다 3이니까 3팩 하시면 6개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해됐냐? 항등함수는 무조건 몇 개? 1개. 상수함수는 몇 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다. 그래서 다 더하면 37이 정답이죠. (1311번) 두 집합 x에는 원소 3개 1, 2, 3, y에는 6개 4, 5, 6, 7, 8, 9에 대해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x1이랑 x2가 둘 다 정의역의 원소일 때 x2가 x1보다 크면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죠. 이해돼? 어떻게 할까? 이 조건을 잘 봐야겠지, 그지? 두 개의 원소를 정의역에서 골랐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보다 더 커. 그러면 걔 함수값이 다른 원소의 함수값보다 커야 돼. 그러면 정의역에서 원소 두 개를 골라냈어.
무조건 대소관계가 있지, 둘이. 이해돼? 1, 2, 3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두 개를 뽑아도 얘네끼리 대소관계가 무조건 생겨.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1의 함수값이 제일 작고 그 다음으로 2가 클 수 있고 그 다음으로 3이 크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함수값끼리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함수는 얘네는 화살을 한 발씩만 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똑같은 y한테 쏴도 상관없지. 이해돼?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얘를 보시면 원래 이것도 함수로 포함하는데 요거 때문에 이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지? 왜냐면 1a 간 함수값보다는 2가 함수값이 더 커야 되니까. 이해돼? 1, 2, 3에 대해서 겹치는 함수값이 없어. 그지? 그러면 정역에서 화살 몇 발 날려? 3발 날리지. 공역에서 몇 명이 맞아야 돼 그러면? 3명이 맞아야 돼. 이해돼? 똑같은 애한테 날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3발 날라오면 여기서도 3명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6명 중에서 화살 맞을 사람 3명을 뽑으시면 되는데 P로 뽑을까? C로 뽑을까? 화살 맞을 때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 중요해? 왜? 작은 애한테 쏘면 안 돼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순서까지 신경 써야 되나? 우리가 순서까지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여기서 이미 순서가 정해졌어. 무슨 얘기냐면 1, 2, 3이 화살을 쏠 거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4랑 5랑 7을 뽑았어.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6명 중에 3명을 P로 뽑으면 4, 5, 7을 뽑을 때랑 5, 4, 7을 뽑을 때랑 7, 4, 5를 뽑을 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경우로 생각이 돼. 그지? 여기까지 맞아? 원래 그냥 함수, 그냥 1대1 함수라면 이거 전부 다 다른 경우로 세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첫 번째 있는 애가 1한테 화살을 맞고 두 번째 있는 애가 2한테 화살을 맞고 세 번째 있는 애가 3한테 화살을 맞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누구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화살이 다 다른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근데 이 문제는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4, 5, 7로 뽑던 5, 4, 7로 뽑던 7, 4, 5로 뽑던 어쨌든 4한테 1이 화살을 쏴야 되고 5한테 2가 쏴야 되고 7한테 3이 쏴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P로 뽑는 게 아니라 C로 뽑으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는 내가 신경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C로 뽑으시면 된다. 그래서 20이 정답이 되시면 되겠죠. 됐어? 요렇게 하시면 된다. 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은이는 앞에 거 어떻게 할래? 내일 오니? 내일이요? 왜요? 내일 안 와? 내일 준기쌤 그거 하시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내일 국어학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국어 학원이 있다.